첫 번째 안건입니다. 자, 내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앞두고서 오늘 우리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 이유,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상은 됐지만 2주 전부터 제가 예상을 해드렸죠. 파월 의장 발언, 예상했던 발언인데 시장에 충격을 좀 가해줬던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이 빠졌고 반등이 좀 나와줘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변칙이 또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앞으로 향방은 어떨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사실 추경안이 이제 2시에 국회에서 좀 진행이 되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올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4시로 연기가 됐죠. 네, 4시로 연기된 것이 다시 또 8시.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지났는데 아직 속보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시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추경안을 자꾸 볼모로 잡은 상태로 정치 이슈로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럴 때 추경이 통과가 안 된다면 도대체 언제 추경을 통과해야 하는 걸까요? 내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있는 날입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직도 탁상공란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서로 돈 풀어서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할까, 증시를 부양시킬까 골머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7조 정도입니다. 추경해봐야. 근데 이것도 크게 빨리빨리 대응 전략이 안 되고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국회에 일을 안 하다가 이것도 지금 일을 또 통과를 못 시킨다라면 내일 시장에 좀 파급력이 좀 다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안이 제가 방송 끝나고서 밤늦게라도 국회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경에 일본 측에서 회의를 걸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나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은 단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단행이 되고 나면 태국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 세 국가 대표단이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중재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혹시라도 제외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벌써 6시에 만나기로 한 한미일 회담이죠. 한미일 회담이 잡혔다라는 건 이미 일본은 제외를 할 것이고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을 제외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번 같이 세 국가가 만나서 회담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기대하는 혹시나 하는 그 바람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추경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오전 시장 크게 흔들릴 거고 또 그 흔들림 속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터지면 시장은 또 충격파가 가해질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흔들릴 때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섹터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쪽 틈새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은 나오겠으나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또 위축이 될 것이다. 차트 한번 바라보죠. 자, 코스닥 증시가 5일선 못 넘어갔어요. 5일선 넘어가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거셌죠. 오늘 개인들 매수세가 무려 1,374억 원, 장중에 1,600억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나마 줄어든 게 1,474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개인들이 미국 증시에 겁을 먹고 좀 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웬걸요 쌍바닥이라고 인지를 했는지 적극적인 매수 가담이 들어오면서 오전장 분위기가 오후장에 사그라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600포인트를 깨고서 그죠? 또 순간적으로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된다면 내일장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600포인트 순간적으로 이탈할지 안 할지는 내일 가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만들어주는 캔들이 탄생하는 것은 개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개인들이 또다시 매수가 동참이 된다면
시장은 오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우리는 현금을 유지한 상태로 사안들이 잘 정리가 되는가 여부를 체크하고 함부로 저점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본인 생각에 현금 갖고 있는 걸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막 사고 이러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갖고 있는 종목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맘먹고 물량을 모아서 중장기로 가시려고 했던 종목만큼은 이번 기회에 뭐 사부작 분할 매수 하셔도 저는 좋다, 오케이다. 그러나 대책 없는 단기 매매, 대책 없는, 원칙 없는, 아무 생각 없는 매매는 피하셔야 된다.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마치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해서 상승을 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금리 인하 계획은 아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시장은 이미 0.25% 금리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올해 연내에 2번 정도도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대치만 높지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소식과 함께 음봉이 나왔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이 됐던 미 증시였고 제가 선반영이 됐다는 말씀도 계속 드려왔고 미 증시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 갖지 마시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미 증시 당분간 흔들리는 눌림목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근데 우리 증시는 미국과 반대로 선 조정이 나왔죠. 급격한 하락으로 선 조정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악재에 대해서는 좀 추가 급락보다는 그죠? 흔들림만 있을 뿐 추가 급락, 엄청난 급락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칙과 변화가 무쌍한 지금 우리 증시 과연 향방은 어떻게 될까? 자, 향방은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건방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제가 계속 현금 확보를 외쳤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신용 물량 증가였고요. 그다음에 대차 거래 물량이 작년 10월 수준만큼 올라와 있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이 부분이 해결이 됐는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장은 저점을 찍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암적인 부분을 떠안고 있는 시장이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시장이 현재 우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밀어 제끼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돌리려고 하면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데 무게중심은 급반등보다는 그죠? 추가 흔들림을 좀 확률적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7월 1일 이후로 지금 바닥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이 반장이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시기가 오면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좀 안타깝지만 시장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건들 정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군들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 반장님의 종목 상담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 상담 잘 마무리했다면 내일장 공략주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장님께서 어제는 5G 관련주들이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5G 관련주들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주는 또 무엇인지, 공략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반장님께서는 여전히 현금 내 포트폴리오 내에 현금을 30% 정도는 유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저점이 계속 한번 제대로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꼭 쥐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장중 속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장님. 네, 현금 유지한 상태로 제가 보시면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죠. 그죠? 왜 넥타이를 메고 왔냐면 진검승부, 내일장 우리 한일 관계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전개가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전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제가 오픈 채팅방에 개인들 매수세가 너무 늘어납니다. 리스크 관리 집중하셔야겠네요. 계속 채팅으로 알려드렸고 그런 조언들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뭐 그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장에 대한 리뷰 분석들을 글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대응하는 게 겁난다. 나는 이 반장의 조언사항, 참고사항을 얻어야겠다. 무료입니다. 오픈 채팅방 샘 플러스 2반장, 샘 플러스 2반장 접속하셔가지고요. 지금 바로 접속해 놓으시면 내일 아침에 편하실 것 같네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결전의 날 대비해서 여러분들 구호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같이 외치시는 분 대박 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